어제 저희가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부 메신저인 이프로스에 접속을 했다. 이 이프로스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추미애 장관,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박범계 장관, 이 세 장관이 이제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할 때, 특히 이제 추미애 장관이 검찰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추미애 장관에 대한 어떤 비판 여론, 그리고 그 검사 한 명 한 명이 의견을 낼 수 있는 그 공간을 이프로스라고 합니다. 여기를 검찰 내부 통신망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프로스 접속해서는 게시판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메신저도 볼 수 있고, 뭐 쪽지라던가 메일을 보내는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형사사법 시스템이랑 연결이 돼서 바로 뭐 판례를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종합 포털, 그 검찰 내부 종합 포털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 법무장관이 검찰 내부 메신저에 접속을 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왜 이제 문제라고 생각을 하냐면, 법무부, 이프로스 관리 규정이 있어요. 이 이프로스 관리 규정에는 어떤 대검 예규인데, 이 대검 예규라는 말은 이제 대검 산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프로스 관리 규정에는 검찰 구성원들이 원활하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한다. 검찰 종합포털 시스템을 말한다라고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검찰 구성원 간에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제가 이프로스 메신저를 취재하다 보니까 검사님들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2001년도, 그러니까 2000년도 초반에 이프로스가 도입이 되고, 그리고 2014년, 13년 정도에 검찰 내부에서, 이런 그 이프로스의 이 내부 메신저를 내부 메신저 같은 기능을 추가해달라라고 해서 이제 2014년 정도쯤에 이프로스가 개선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시간 메신저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 실시간 메신저 같은 경우에는 검찰 내부에서의 어떤 회의라던가 혹은 자료를 주고받을 때 많이 사용이 됐다라는 점, 저희가 취재가 됐던 부분이고, 그 과정에서 어떤 얘기들을 좀 들었냐면요. 과거에도 이제 수사 자료라던가 아니면 이제 내밀한 자료들, 이 메신저를 통해서 주고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주고받은 과정에서 준 사람이 이제 그 메신저를 하는 양 당사자가 그 메신저를 지워버리면 이 메신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대화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저희도 너무 신기해서 여러 방면으로 취재를 해봤는데, 이 검찰 내부 서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내부 서버에 이 대화 내용은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제가 만약에 검사라고 치고 다른 사람이랑 대화를 했다면, 저랑 그 다른 사람이 대화했다는 기록은 남는데 이 대화한 내용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 수정관실, 고발사주 당시에 이 수정관실의 대화 내용을, 그 내부 메신저 대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한번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 공수처가 압수수색했던 내용들 중에도 수정관실 검사들끼리 대화한 내용은 확보하지 못하고, 어떤 검사랑 대화를 했던 기록만 있더라라는 점이 이제 수사가 됐었고, 다른 건으로는 그 라임 술접대 검사들이 이제 내부 실시간 메신저를 사용을 했는데, 이 내부 실시간 메신저를 사용한 이후에 휴대전화를 포맷을 하고 휴대전화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 실시간 메신저를 삭제한 이후에 컴퓨터를 포맷하거나 컴퓨터를 바꿨다라는 점이 이미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임 술접대 검사들끼리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도 사실 확인이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끼리 대화는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을지언정 이 대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라는 점이 이 내부 실시간 메신저의 이제 맹점입니다. 뭐 저희 기사가 나간 뒤에 뭐 악플 많이 달려있던데, 그 악플 보면은 뭐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으로 하면 되지 내부 실시간 이프로스 메신저를 왜 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계속 여러 차례 보고 있지만
압수수색을 해서 이 포렌식을 하면 살아납니다, 자료가. 근데 이 자료를 살아나지 않게 하고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 이프로스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게 이제 검사님들의 말씀이죠. 최근에 이제 저희가 요 기사를 취재를 하면서 그런 내용이 이제 들어왔었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여러 차례 최근까지도 접속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라는 이제 검사님들이 몇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이프로스 메신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이제 들어온 걸 볼 수 있었냐라고 물어보니까 이프로스 메신저는 이제 그 같은 이제 근무연이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같이 수사를 했던 사람들끼리도 이제 그 주소록에다가 등록을 해놓고 서로 필요한 내용들을 메신저로 주고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아까 이제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예전에 그 김학의 출국 금지 불법 외압이다라고 하면서 이성윤 고검장이 그 수사를 받았었죠. 그 재판도 했었고 무죄가 나왔었는데 지금 2심은 진행 중이고. 근데 그 시기에 이 김학의 차관과 관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관련된 수사를 했던 곳이 이 수원지검 안양지청이거든요. 근데 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는 이 수사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주요한 내용들을 이 메신저, 실시간 메신저가 아니라 이프로스에 있는 쪽지로 보내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근데 왜 이 쪽지로 보냈다는 걸 왜 말씀드리냐면 그러니까 검찰에 있는 그 검사들이나 수사관들 그리고 검찰 관계자들이 내부인들이 증거를 남기는 대화를 하고 싶다고 할 때는 쪽지로 보내고 그리고 증거를 남기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이 실시간 메신저를 사용하는 게 뭐 일반적이다. 뭐 그렇게 이제 검사들끼리는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쪽지를 보냈던 이유는 본인들이 문제가 될 거라는 거를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수사를 했고 이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남기기 위해서 쪽지를 보냈다라는 점들이 이제 그 검찰 내부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던데 아무튼 다시 이제 설명으로 돌아와서 이 한동훈 장관과 근무연이 있었던 그 검찰 고위 관계자가 최근 여러 차례 이제 접속한 걸 봤다.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같이 근무할 때 등록해놨던 것 때문에 알람이 뜬 것 같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던데, 그렇게 된다면 저는 한 가지 이제 궁금했던 게, 이 검사 시절에 썼던 아이디를 그대로 다시 그 발급을 받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5월 15일에 이제 사직서를 제출을 하고, 그리고 이프로스에 글을 올렸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글을 올렸고, 그리고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오죠. 거기다가 다른 이제 검찰 관계자도 여러 그 검사들이 이제 여러 차례 한동훈 장관이 그 내부 메신저에 접속을 했다는 것을 본 적이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을 들었다라는 점도 얘기를 해줬는데 이 프로스에 접속하는 것을 저희가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지적했던 부분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실시간 메신저 같은 경우에는 대화 내용이 기록에 남지 않는다라는 점이 하나가 맹점으로 남아있는데 이 한동훈 장관이 직접적으로 이제 1대1 소통이 가능한 실시간 메신저를 사용을 해서 특정 사안과 관련된 특정 개별 그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된 특정 이제 검사들과 대화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그 가능성을 100%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이제 저희가 기사를 쓴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자주 하는 말이 있죠. 그 이프로스에 올렸던 그 글에도 있는데 검사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이느냐도 중요하다라는 이제 말을 했었죠. 그래서 지난해에 이 한동훈 장관이 이제 이 체포동의안을 설명을 하면서 국회에서
발언들을 했었죠. 근데 그 내용들 중에는 이 체포동의안에 포함이 되지 않았던 내용들도 있었고, 그리고 검찰 수사팀이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보고했을까 싶은 내용들도 있었는데, 일단은 한동훈 장관의 그 발언부터 먼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노웅래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청탁을 주고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20여 년간 중요한 부정부패 수사 다수를 직접 담당해 왔습니다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는 사건은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밖에도 귀하게 쓸게요, 고맙습니다, 공감 정치로 보답하렵니다 라고 돈을 줘서 고맙다고 하는 노웅래 의원의 문자 메시지도 있고, 저번에 도와주셔서 잘 저걸 했는데 또 도와주느냐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가 녹음된 전화통화 녹음 파일도 있고, 청탁받은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는 노웅래 의원의 문자 메시지도 있고, 청탁받은 내용이 적힌 노웅래 의원의 자필 메모와 의원실 보좌진의 업무 수첩도 있으며, 청탁을 이행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국정의정 시스템을 이용해서 청탁 내용을 질의하고 회신하는 내역까지 있습니다. 네. 이 한동훈 장관이 설명한 내용들은 지난해 12월 28일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 체포동의 요청을 하면서 설명한 내용인데, 당시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에는 이 녹음 파일에 담긴 내용이나 구체적 진술 내용 등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바꿔서 얘기하자면, 이 국회의원들한테 제출된 그 자료들에서는 이 녹음 파일의 존재, 그러니까 수사팀이 갖고 있었던 그 내밀한 수사 자료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이프로스에 접속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 삼는 이유는, 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이프로스를 통한 지휘가 있었다면 문제가 된다라는 점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이 기사를 작성을 했던 겁니다. 검찰청 법에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 검찰 내부 통신망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 그리고 금감원 등 외부 기관에 파견 나간 그 검사들이 요청을 해도 잘 깔아주지 않는, 사용할 수 없는 거라고 해요. 근데 잘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업무 편의를 위해서 하기에는 이제 대검이 정보 유출을 우려를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프로스를 사용하면은 메신저로도 이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형사사법 포털 시스템으로도 이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외부에 나가 있는 이제 이 이프로스 메신저라던가 쪽지라던가 그런 내용들이 우리 유출될 경우에는 수사 기밀 혹은 그 수사 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구성원들 간의 수사의 밀행성, 그리고 이 수사 자료의 기밀성, 뭐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왔다는 건데, 보통 그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잘 이런 디테일한 설명을 요청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 내용을 검찰에서 먼저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잘 없다고 하죠. 자, 그 아이디는 제공이 되는데, 법무부 장관이 이제 실제 이프로스를 사용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제가 조국 장관, 추미애 장관, 그리고 박범계 장관, 전 장관님들한테 확인을 했었죠. 그래서 이 이프로스를 사용한 적이 있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이 세 분 다 이프로스를 사용한 적은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프로스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어떻게 이제 확인을 하셨냐라고 얘기해 보면 그 검찰국장이라던가 뭐 보좌관, 예, 정책보좌관이라던가 그런 이제 검사의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라는 점을 보고를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디는 제공은 되지만 실제 검사가 아니었던 비검찰 출신인 법무부 장관들은 이런 이프로스 아이디를 지급받았더라도 이 이프로스 아이디를 사용하지 않았고, 설령 이제 이프로스를 사용할 기회가 있더라도 사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저희가 물어봤더니, 이프로스를 사용해서 검사들과 대화를 한다는 점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굳이 검사랑 이프로스 메신저로 대화할 이유가 뭐가 있냐? 라는 답변이 돌아오더라고요. 오프라인으로 이 검사들과 대화를 하고 그 기록을 남길 수 있는데, 왜 굳이 이 온라인 상에서 검사들이랑 대화를 해야 되는 거냐? 심지어, 보안은 텔레그램인데,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 기사 찾아보시면 추미애 장관 때는 이 텔레그램을 사용한 것 갖고도 굉장히 문제를 삼았던 보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 이프로스를 이용해서 이 메신저로 검사들과 대화하는 것이 오히려 더 텔레그램보다도 더 보안성이 높다. 검찰 내부에서 보안성이 높다라는 점, 요거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리고 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박범계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어제 저희한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이하 검사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지휘만 할 수 있는데 이 이프로스 메신저를 통해서 검사들과 뭔가 소통한 게 있다면 그건 일반 지휘로 볼 수도 없다. 법무부 장관 당시 이프로스에 장관에 관한 글이 올라왔다는 보고를 받은 적은 있으나 이프로스 자체에 들어간 본 적은 없고 이프로스에 장관이 들어가서 메신저를 쓴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돈봉투 부스럭, 방금 전에 이제 그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던 이 돈봉투 부스럭 같은 내용은 구체적으로 검찰 내부에서 누군가 보고를 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그 문재인 정권 때 얘기를 해보면 법무부는 탈검찰화 그리고 검찰은 탈법무부화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검사장들이 대검에다 보고를 할 때, 그리고 이 수사팀들이 대검에다 보고를 할 때, 법무부의 체포동의안이라든가 법무부에 대한 보고가 필요할 때도 이 대검을 꼭 거쳐서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검에서도 이 정치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유출이 되면 안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걸러서 이제 법무부에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체포동의안이 이 한동훈 장관이 있을 때 윤석열 정부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요. 추미애 장관 때도 있었고, 그리고 박범계 장관 때도 있었습니다. 각각 뭐 2건씩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2건씩의 이제 그 체포동의안을 설명할 때, 이 사건의 요지, 그리고 적용된 법령, 그리고 앞으로 계획 정도만 들어가 있는 그 A4 용지 한 장에도 못 미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이제 체포동의안이 설명이 됐었는데, 이렇게 한동훈 장관처럼 그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은 이제 좀 보기 드물다라는 점이고요. 검찰 사무 보고 규칙에 따르면 체포 관련 사항은 법무부 장관에게도 보고가 되지만 통상적으로 구체적인 증거에는 보고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체포 시의 보고사항 서식에 따르면 피의사실 요지, 체포 구속 필요성을 적고 체포 구속 영장 청구서 사본과 체포 동의 요구서를 관련 자료로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이 검찰 사무 보고 규칙이라는 게 뭐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지까지는 기재가 안 돼 있어서 2018년도에 검찰 개혁 그 위원회에서는, 그러니까 대검 산하에서 대검 산하에 검찰개혁 위원회가 있었는데, 이 검찰 사무 보고 규칙에도 검찰 사무 보고 규칙도 좀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50대 국회의원들이나 권력자들을, 그러니까 그 어떤 고위공직자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이 사무보고 규칙에 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뭐 이런 내용들도 거론이 됐었는데, 지금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사실
이 국회의원들의 어떤 범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뭐 수사팀만 알 수 있는 내밀한 그런 증거 관계들까지 장관이 얘기하는 걸 보면서 이게 지금 검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에게는 비검찰 출신의 그 법무부 장관들보다 더 구체적인 설명들이 들어가거나 혹은 더 내밀한 정보들이 오가는 것 아닌가라는 점 저희가 짚었던 거고, 그래서 뭐 대검 부장 그러니까 검사장을 지낸 경력이 있는 법조인은 이제 국회의원 등 정관계 핵심 인사 구속과 관련된 사안이더라도 법무부의 주요 사실만 보고할 뿐이지 수사 내부 세부 내용을 보고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을 했었고, 그리고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도 증거까지 상세하게 보고하지는 않는다라고 저희한테 이제 설명을 해줬습니다. 어쨌든 이 프로스에 접속하는 모습, 이게 지금 한동훈 장관이 이 프로스 메신저 지휘를 통해서 취득한 내용을, 그 돈봉투 부스러기라던가 그런 녹음 파일 내용을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 프로스를 통해서 이 프로스 내부 메신저를 통해서 보고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점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한동훈 장관이 이제 항상 하는 말, 그리고 아까도 이제 이 프로스에 올렸던 그 사직의 인사에서 들어가 있던 그 내용들 중에 검사는 무슨 일을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이는지도 중요하다라는 점 좀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프로스에 접속을 해서 아무랑 대화도 하지 않았고 뭐 아무랑 그냥 이프로스에 내부 메신저에 접속을 해봤다라고 이제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프로스 검찰 내부 통신망에 검찰이 아닌 그러니까 검찰은 법무부의 외청이죠. 그래서 탈검찰과 탈법무부화를 이제 이전에 하려고 했던 거고요. 이 프로스에 접속한다는 거 그 자체로도 부적절하다라는 뭐 내부의 우려도 있다라는 점.